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욱 박사의 주린이를 위한 경제의사 읽기, 오늘 5월 22일 방송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강하죠.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강한 매수를 보여주면서, 일단 뭐 시장이 이제 공중부양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만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 2,500포인트 근처에 있는 정고점이 있습니다. 요건 좀 부담스럽고, 주봉으로 본다면 뭐 280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변을 보면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거리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뭐 저기 그 미국의 부채 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쟁의 소산인 것이지 그것이 안 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이제 우리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불안하게 보고 있는데, 주가는 항상 이제 불신의 벽 내지는 이제 불안의 벽을 올라가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불안의 벽을 오르는 주가일 때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바람을 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막차를 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수급이 쏟아져 들어올 때는 눈 딱 감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사는 겁니다.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이 물이 들어와서 노를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본다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기는 그렇게 녹록한 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수급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투자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장이 끝났으니까 끝난 상황을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19포인트 올랐습니다. 상승폭을 살짝 줄이면서 끝났어요. 코스닥은 10포인트 올랐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인 기관이 같이 공시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은 2,463억을 샀고,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5,160억을 샀어요. 뭐 기관 투자가들이 최근에 매수하는 그 이유는 뭐 금융투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되게 그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 혹시 감독원 쪽에서 뭐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원달러 환율은 8원 60천 달러에서 1318원이 됐는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은 거의 다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저기 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수급을 보면 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계속 매수하죠. 그리고 기관들은 이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쪽 기관들은 특별히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참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말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오늘은 이제 IT 쪽하고, 그리고 이제 그 조선주, 오늘 뭐 조선주들이 그 많이 좋았으니까 이쪽이 대표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차트를 보면, 자, 일봉 차트는 여기 2582, 여기에 이제 전고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점에 다가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봐야 되겠고, 지금 MACD도 완전히 돌았잖아요, 그렇죠? 주별로 보더라도 이제는 여기도 그 이동평균선 밀집 구간을 뚫고 올라와서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대체로 한 2,800 언저리에 구겨져 있는, 정확하게는 2,745 정도 되겠네요. 이걸 뭐 오버슈팅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월봉을 보더라도 이제 뚫어냈어요. 뚫어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것은 제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대하지 않고, 주봉상에 걸쳐져 있는 한 요 정도 수준까지 일단은 가는 걸로 보자. 그리고 MACD가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그 시그널선하고 MACD하고 골든크로스 발생하고, 그리고 양전환 되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제가 볼 때는 시장은 앞으로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유가증권 시장 오늘 뭐 조선주예요. 대조양이 제일 위에 있고, 미포,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많게는 11%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뭐 5% 이상은 올라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조선주들은 이제 뭐 수주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뭐 실적이 확실히 좋아진다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니까 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하이브, DB 하이텍 이런 것들은 좀 밀려 내려갔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들이 조금 이제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삼성전자도 오늘 강보합이고, SK 하이닉스도 이 정도 강보합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죠. 코스닥에서는 현대무벡스, 미래나노텍, 바이오니아, 포스코, 엔텍, 에코프로, 뭐 저기 그 2차전지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죠. 좋아요.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리고 저기 그 조선들도 끌어주고, 이렇게 이제 삼각축이 이루어지면은 괜찮다고 봅니다. SG큐브, 엠노, 서울반도체 괜찮고요. 테마들도 보면 오늘 뭐 조선주들이 다 위에 있어요. 조선주들이. 그러니까 뭐 이건 확실히 오늘은 조선주가 난리가 난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해외 변수들을 보면은 달러 인덱스는 뭐 일단 강세 국면은 다 끝나갔다, 다 끝났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달러가 좀 약해지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이 가능하다, 시차가 있을 뿐이다 생각이 들고요. 원유 가격은 크게 움직임이 없고, 최근에 금값이 올라서 떨어지고 있는데, 중앙은행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또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 쪽에서는 금을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뭐 밀려 내려간 것이 맞으니까 그렇고요. 금리들은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지표는 오늘은 뭐 발표되는 게 별로 없고, 오늘은 이제 그 연준 위원들 저기 그 발언이 있고요. 내일 이제 건축 허가라든지 서비스 PMI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런 뭐 저기 그 경기 지표들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 사자의 코스피 코스닥 상승 마감했다. 외국인 매수에 움직이는 것이죠. 미중 갈등이 악화될 조짐이 부재하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위험 선호 심리가 이어졌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원 순발수가 이어진 가운데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업종은 골고루 강세를 보였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업종이 운수장비에 조선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본 거겠죠. 자, 이제 이게 가장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준 위원 다음 달 FOMC에서 금리 동결 지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투표권 있는 카시카리 총재, 조금 천천히 갈 수 있다. 긴축 효과, 은행권 스트레스 분석이 필요할 때다. 그렇죠?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가진 연준 위원이 다음 달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지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원 오브 댐이에요. 원 오브 댐이라고 하는 것은 18명의 연준 위원이 있는데, 투표권을 가진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이야기.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조금 더 천천히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카시카리 총재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지연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와 올해 3월 이후 중앙은행 최고시 잇따른 붕괴로 인해서 신용경색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기대만큼 빠르게 둔화하고 있지 않지만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어도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러한 적이 이걸 통해서 일단은 6월에는 동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이 지금 이제 마이크론의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중국이 그 미국의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반도체를 사지 않으면 그러면은 우리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미국과 안 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저기 이
SK 하이닉스 걸 산다. 이건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죠. 다만 미국이 지난번에 한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중국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반도체를 사지 않았을 때 그 틈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그 외교를 가지고 본다면 그 말을 안 들을 그 가능성은 작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국이 그 미국 반도체를 때리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뭔가 이 틈을 파고들어서 수익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죠. 자, 미국이 속한 G7이 중국을 개정한 발언 쏟아내자 중국도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에 제재를 가하면서 맞불을 놨다. 강화되는 대중국 견제에 중국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제재 대상을 점차 늘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중의 글로벌 패권 다툼에 한국 반도체까지 여파가 미칠지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의 삼성, SK의 의존도를 감안하면 한국 기업을 개정할 가능성이 낮지만 중국산으로 대체 가능한 다른 품목에서 우리 기업을 당혹스럽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단 이제 여기까지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에 중국 반도체 기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은 물론 이제 그 고집적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걸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 중국 본토에 있는 것들을 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미국하고 직거래를 통해 갖고 미국 걸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론이 다른 나라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면 돌려치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우리가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불이 붙어 있죠. 7만 전자, 10만 닉스 눈앞에 반도체주 강세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분석, 그 강세를 보인다. KB증권에서는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종은 수급 개선, 가격 하락 완화, 재고 감소 등으로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나타낼 것이 전망이 있어 하반기는 반도체 시간이 도래할 것이다. 근데 저는 뭐 가격 하락 완화라든지 재고 감소는 뭐 100%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수급이 개선된다. 이런 쪽에서는 제가 조금 의구심이 있는 그런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제 중국이 확실히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일이 되겠죠. 지금 뭐 서로 다 헷갈리니까 먼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그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봐야 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엄마 내 집값 파줘요. 상환율 떨어진 가게에 카드도 연체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3천조예요. 3천조. 이게 이제 아마 카드나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갈 것 같은데 돌려막기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이너스 통장 잔고는 늘어날 줄 모르고 한도 꽉 채웠습니다. 신용카드 납부도 모두 납부하지 못해서 리볼빙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 보증금을 반영하면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천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가계의 상환 여력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특히 카드사들 같은 경우에 연체율이 1%를 넘었어요. 이건 대단히 높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대손 생각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대손 비용 증가했는데 신한카드는 올해 1분기 중 1년 전에 대비 31%, 삼성카드는 84% 증가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뉴스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게 불안의 벽을 타고 올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왜 이렇게 타고 올랐는지 다 이제 밝혀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그거를 나중에 알게 되면 놓치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수급을 따라가자. 수급.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의 수급을 따라가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장 어려워요.
설명도 어렵고 따라가기도 어렵고 하지만 우리는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것을 우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